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좀 주고 또 하락하고 행보 주고 하락하고 이거 계단식 확정이네. 자,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주면서 오늘도 종가로 2.5%가 밀렸습니다. 종가를 보니까 2150만 원은 지켜줬네요. 2160짜리.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되냐면 전에 여기 밀렸었을 때 저점 자리 있죠. 이게 11월 14일 날 많이 빠졌을 때 요 자리였는데 여기 저점이었는데 지금 요 자리하고 오늘 종가 자리와 현재 저점을 찍고 있는 구간의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가격상으로는 가격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보면은 어제 이제 그 비트코인이 결국에 하락이 좀 되면서 테더 도미노에서 좀 올라갔거든요. 선물 시장도 좀 눌렸죠. 해외 거래소 선물 시장도 눌렸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도 당연히 눌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자, 국내 거래소와 플러스 해외 거래소. 자, 동시 상승 신호 나왔다. 자, 요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 무한 긍정파는 아니에요. 저도 길 땐 기고 아닐 땐 아니게 접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저도 환장하겠어요. 왜? 2903점 때부터 외쳐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박스 조정받고 깨지면서 다시 여기 내려왔고 이번 받았는데 또 하락이 됐네. 근데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 지지선은 좀 깨져 보이지만 14일 기준, 저번 달 14일 기준 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에 왔다. 자, 결국에 하단에 왔어요. 제일 하단권에. 자, 이렇게 보면 단기 상승으로 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많게 보면 이번에 올라가줬던 요 정도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요, 코인이. 자,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제 열심히 우리 떠들었잖아요. 제가 좀 열심히 떠들었는데 지금 2150만 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균형. 어떤 균형? 손실 커지고 있는데 무슨 균형을 따지냐. 자, 그런데 보면은 좀 전에 해외 거래소하고 제가 국내 거래소 동시 신호 나왔다 그랬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동시 신호 나왔다. 지금 업비트만 보고 나서 이게 신호가 잡혔네, 뭐 추세가 돌았네, 뭐 올라가네, 캔들이 이러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그러면 해외 거래소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선물 시장,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그런 포지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왔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거는 이때 이제 2900에서 3000 여기 이 자리 있죠. 내가 정확하게 보는 거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자리인가 그래요. 아, 요 자리네, 요 자리. 그죠? 여기에서 시세가 돌았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흐름이 상방으로 나와줄 건데 이미 진작에 자리는 잡혔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2800짜리에서 요걸 외쳤는데 지금 보면은 대략 한 700만원 정도 빠졌잖아요. 자, 7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실이 당연히 발생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손절을 한다든지 도망가야 될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알았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했다.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도. 자, 근데 안 간다. 이게 빠진다. 이게 지금 이번에 13일 14일 조금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지금 쭉 빠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자리 보러 어제부터 우리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번 주 상승을 좀 보자.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상승을 좀 보자라는 얘기였고, 오늘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자리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리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2150을 과연 깰까 싶거든요. 여기를 종가상으로. 장중에는 약간 내려갔다 오고 터치할 수 있고 그런 거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반등 스타트가 잡혔던 거고 오늘 보니까 뚜렷해졌다. 자,
그럼 내일은, 만약에 또 빠지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반등이 강하게 잡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자고요. 이제는 좀 단계별로 보자면, 우리가 당장이 뭐 2300 넘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2150을 지지를 제가 봤을 땐 해줄 것 같거든, 충분히. 자, 2200 회복을 보자. 자, 단기적인 상승폭을 두고 여기 회복을 좀 보자. 여기. 자, 이게 이제 기준점이 좀 뭘로 잡혔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연속 일주일 동안 하락한 건 맞잖아요. 그죠? 반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술적인 반등이 될 수 있고, 정말 단순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상승폭은 나온다. 자, 그러면 어제 결국에 2.5%가 다시 빠졌잖아요. 이거 빠졌는데 이거를 복구할 정도의 반등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반등 시 2200은 가능하다. 반등 시 2200. 그럼 이제 2200 나오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2200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시점부터 이후로는 시장을 긍정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좀 죄송하긴 해요. 네, 미안한데 자꾸 이제 시작이 하락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외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때 여기 돌파를 몇 달 시켰거든요. 이때 10월 둘째 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전환 시점을 다 강조하고 푸시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때 기준이 2800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100 왔잖아요. 이만큼 빠졌어요. 자, 근데도 제가 이거를 외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장 방향이에요. 시장 방향. 시장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계단식이고 이제 못 간다로 아예 못을 박아 놓는데, 이거는 조금 기다리면은 답은 나온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제 단기적인 접근, 그죠? 단기성 상승을 좀 보자, 요거였고, 첫 번째가.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빠짐으로 인해서 더 뚜렷해졌네. 그거 얘기고, 지금 시점 이후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주봉으로 보시면요, 각이 작아지고 있다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간 농도 조금 그런 좀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처음에는 항상 고점을 찍었을 때, 처음 스타트로 했을 때는 범위가 어때요? 범위가 굉장히 크죠. 예? 범위가 많이 커요. 그 다음에도 범위가 커요. 그죠? 자, 근데 보게 되면은 프로스로 따지잖아요. 프로스로 따져서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이때가. 자, 그리고 나서 또 조정 나왔다가 언제죠? 이번에 FTX 사건 터지면서 또 하락했어요. 자, 간격과 하락률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있죠. 그거 느껴지나요? 하락률이. 이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6개월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 하락, 이때는 한 3개월 정도 하락했던 기간이, 지금은 한 달에 그냥 훅, 그 다음에 조정, 다시 약간 밀리는 느낌. 하락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빠지긴 빠지는데 하락률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2800부터 자꾸 외치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안 올라가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야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진짜 뭐 가네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막상 안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보게 되면은 점점 이 흐름을 좀 봤을 때 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굉장히 오버스럽게 올라갔잖아요. 오버스럽게 이렇게 뭐 거의 등산에 암벽 타듯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자, 그럼 빠질 때만 보면은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은 요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게 급락했을 때 보니까 거의 수직 낙하식으로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타격감을 크게 줬죠. 자,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어떻게 돼요? 거의 폭포수 같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흘러내리는데 뭔가 흐름이 전하고 좀 다르다. 좀 뭔가 완만해진 느낌? 그림이. 그죠?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이 좀 세지 않은 하락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뭔가 찔끔찔끔 빠지잖아요. 1%, 뭐 2%, 3%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1에서 마이너스 3% 사이로 하락이 되고 있는데 하락 범위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벤트적으로는 웬만한 거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기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오지 않겠냐. 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돌아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돌아서는 순간. 그게 길지 않아요. 절대 긴 시간 내가 이거를 막 5개월, 6개월, 7개월 잡고 막 1년 잡고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이 곧 진짜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예, 진짜 요렇게까지 왔어요. 바로 그냥 코앞에 있어요. 근데 또 빠지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주체가 안 돼.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은 다 그렇다고 치고 비트코인 그럼 가냐? 비트코인 가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상에서 보통.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인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같은 게 어제 빠지고 나서 좀 반등인데 다시 또 눌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이미 나머지 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자리가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맞춰져는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눈앞에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왜? 간다고 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주작이야, 주작.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근데 나도 요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한 포인트를 더 이상 푸시할 게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800짜리에서 지금 2,100이 왔는데 이 700만 원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번에 이제 재작년이나 그 후 전년도에 비트코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밀리다가 이렇게 훅 빠졌다가 또 훅 빠졌다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들어올린 그 날이 있어요. 갑자기 들어올렸다 비트코인을. 자, 근데 그때 뭐가 발생이 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동일해요. 지금처럼. 그때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기사에는 뭐 어떻게 나고 기사가 다 안 좋게 났어요. 진짜 안 좋게 났다니까요. 그때는 뭐 리플도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다시 또 하락으로 크게 빠질 거다. 뭐 상승 못한다.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뉴스 찾으면은. 자, 그런데 그렇지 않게 갔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 몇 주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막 좋은 얘기 갑자기 막 다 퍼지기 시작해. 자, 그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도 봤기 때문에, 그죠?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로 없는 게 아니고 한번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를 비교해 보세요. 대체 뭐가 같다는 거야? 자, 선물 시장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세 개. 요 플러스 해가지고 요 세 개 정도는 같이 동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대략 감이 온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적인 근거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아요. 왜? 결국에 비트코인 빠지면서 뭐가 올라갔어요?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갔죠. 걔 지금 올라가면 안 돼요. 단기 추세 돌파 나오면서 일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걔 올라가봐야 많이 못 가요.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가 많이 가봐야 뭐 한 1.5에서 3% 정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종가로 봤을 때 2% 올랐습니다. 2.1%. 테더 도미넌스가 2.17% 올라서 끝났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이 라인에는 들어왔죠. 많이 가봐야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테더 도미넌스가. 그럼 조정 지금 기고 이미 과열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더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테더 도미넌스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요거에 비해서 준해서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매치를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더는 테더대로 흐름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실상 올라가면 빠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고 비트코인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빠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디자인이 모양이. 그래서
이번에 뭐 2% 빠지고, 근데 솔직히 좀 오바스러운 건 하나 있어요. 인정할 건 있어요. 뭐냐면은 비트코인 2% 빠졌는데 테더 도미너스도 2% 올라갔는데 어제 알트코인들 보니까 또 막 10%씩 빠진 애들이 있어요. 5에서 10%가 대다수였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알트코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 진입이 됐거든요. 이번에 상단 터치가 됐어요. 상단 터치 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알트코인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지수가 상단을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상단 터치한 거를 뚫어버리면 거기서 또 완전히 또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거기를 뚫어서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알트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시 코인들이 회전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동안에 오르고 나서 다 빠지거나 조정받거나 이미 이번에 시장 빠지면서 다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알트코인 지수는 지금 조정을 좀 받는 상태고, 테더도 옆으로 보게 되면 얘랑 비슷해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을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얘를 뒤집어서 보면 그냥 요렇게 갔다가 그냥 요렇게 좀 더 간 느낌.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얘랑 방향이 엇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2% 올라가서 2% 빠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고 테더는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보세요. 이번 주를 그냥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말까지 보자고요. 나도 이렇게 뭔가 뻥카 치듯이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냥 눈에 보이고 현재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해진다. 뚜렷해진다. 왜? 이미 한 주 한 주 넘어갈수록 자리가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서 여기를 이제 뚫은 상태거든요. 이번에 뚫고 조정받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만큼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이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만약에 혹시라도 테더가 저기를 넘어가는 순간 비트코인 급등 나온다. 엄청 크게 급등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체감을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가 차트 분석을 싹 다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언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있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이제 빠졌다가 19년도 되면서 이렇게 하락됐다가 하루 만에 8% 빠지고 누가 이걸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여기만 이렇게 보면 줄줄이 우하향인데 약간 계단식 패턴으로 가는데 자 요러다 갑자기 돌아섰죠. 이렇게 요 순간이 진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 주부터 방향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자. 그러면 이번 주만 보면 되냐? 다음 주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뭐 옆으로 행보세 정도는 좀 되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결국에 테더는 이렇게 눌리고 비트코인은 빠른 반등이나 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 6%가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예, 이런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번에 간다 그러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 값이라는 게 좀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축 빠진 날 있었죠. 이때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 찍은 다음에 쭉 빠지고 하면서 밀리면서 거의 뭐 하루에 12%씩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미쳤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하기 바로 전날에도 7%가 빠졌습니다. 1, 2, 3, 4일 동안에 10%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15% 올라갔어요. 지금 요런 상태에 와 있어요. 요런 상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옆으로 계속 빠진다. 뭐 계속 못 간다. 뭐 과거 거는 보면은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상승했다 눌렸지. 지금은 계속 내려가지 않냐?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과거 위치나 현재 위치나
가격적인 면이나 약간 차트 흐름이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포지션으로 봤을 때 상승 나올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정확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빠져도 괜찮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높은 구간에서 미리 얘기 떠들긴 했지만, 자, 여기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떠든 거예요. 나는 2800짜리 여기서부터 떠들었다 나는. 근데 여기까지 빠졌네. 자, 그러다 다시 간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자리가 일시적으로 장중에는 넘어갔다 오는 강세가 한번 나왔어. 이때 12% 올라갔어요. 전날 15%, 그 다음날 12%. 굉장히 크게 갔죠. 그 다음에 언제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가 있었죠. 또 코로나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최근에 오늘 방금 전에 봤던 것도 여기 빠지고 나서 이게 급등 나온 이후에 하락은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시간이 나왔던. 근데 이때는 좀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나는 요 정도 기간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때보다 더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체감은 절대 체감할 수 없어요. 이걸 체감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장담을 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등에 대한 위치나 그런 조건이나 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자. 심리 위축되지 말자. 그럼 뭐만 보자? 비트코인만 일단 보세요. 딴 거 보면은 계좌만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죠. 계속 빠져서 마이너스만 커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트코인 보자. 비트코인이 어느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어느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